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따뜻한 밑불이 되어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질이 단단한 참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타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따닥거리지 않고 불꽃이 화려하거나 높지 않으며 엷은 푸른 빛으로 오래오래 잘 타오르고 화력도 좋습니다. 참나무는 소리 없이 타면서 다른 것들이 밑불이 되어주고 타다 꺼지면 참숯이 되어 다시 불을 일으켜 밑불이 되어줍니다. 사람들 중에도 말없이 타오르며 다른 사람의 밑불이 되어주고 따뜻한 온기를 내어주는 참나무 장작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겸손, 용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외롭고 소외된 마음들을 한껏 보듬는 따뜻한 사람, 먼저 헤아려주고 먼저 아파해주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어떤 것, 그러한 것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밑불이 되어주는 일들입니다. 거침없이 큰 목소리를 내며 타오르다가 이내 불꽃이 사그러지고 마는 사람보다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용기를 주어 살만나게 해주는 사람은 참나무 장작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불꽃의 키도 높지 않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또한 굳이 이기려고 남을 해하는 일도 없고 굳이 빼앗으러 차례를 어기는 일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밑불이 되는 사람입니다. 잘생긴 얼굴, 높은 학력, 뛰어난 언변도 겸손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밑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전자와 물병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저 하찮아 보이는 물건이 그 어느 교과서나 어느 멋진 강의보다도 커다란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전자와 물병은 자신은 수그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내어줍니다. 겸손과 배려의 덕목을 주전자나 물병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나라를 이끄시는 모든 공직자들은 국민의 밑불이 되어 주어야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재상으로 있는 위중의 간언으로 많은 치적을 쌓았다고 합니다. 당태종은 항상 재상들의 간언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정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재상으로 있는 위중은 항상 진실한 간언을 자주 하여 당태종의 밑불이 되어 주었던 인물입니다. 고사성어의 겸청증명, 즉 한자는 더블 겸자고 들을 청, 곧즉 밝을 명자로 겸정측명이란 여러 측면에서 말을 들으면 현명해지고 편식증함에서 치우칠 편자고 믿을 신, 곧즉 어두울 밤자로 편식증함이란 한쪽 의견만 듣고 믿으면 아둔해진다는 뜻입니다. 당태종은 위중이 죽자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태종은 나에게는 세 개의 거울이 있었다. 첫째는 얼굴을 보는 거울이 있고, 둘째는 역사라는 거울이 있고, 셋째는 사람이라는 거울이 있었다. 성군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의관이 바른지 알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나라의 흥망성쇠와 도리를 알 수 있으며,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19세기 프랑스의 영웅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시베리아 벌판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치는 허허 벌판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텐트로 막사를 치고 저녁 식사를 끝낸 후 내일의 전쟁을 위해 군사들을 일찍 푹 재웠습니다. 나폴레옹 장군은 자신의 막사로 돌아온 뒤 오늘 밤 보초를 서게 될 초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초병들에게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야영은 매우 위험하니 자기 위치에서 이탈하지 말고 경계 책임을 다하라. 만일 이 명령을 어긴 자는 내일 새벽 공개로 총살형을 가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윽고 자정이 지났습니다. 막사에선 여러 날 행군으로 많이 지친 군사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하 40도가 넘는 매서운 시베리아에서 겨울 야영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불안해서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경 막사를 나와 초병들이 잘 경계하고 있나 알아보기 위해 순찰을 나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보초를 잘 서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지막 초소로 왔는데 초소 안에 지키던 병사가 잠이 들고 총은 그 옆에 팽개져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자리에서 보초병에 총을 메고 보초를 대신 서고 있었습니다. 그 초병이 깰 때까지 이윽고 새벽녘 초병이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기 대신 보초를 서고 있는 나폴레옹 장군을 확인을 했습니다. 평소에도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장군을 보고 그만 사색이 되었습니다. 초병은 무릎을 꿇고 죽여주십시오. 한참 초병을 바라보던 나폴레옹은 일어나라 하며 총을 초병의 어깨에 걸어주면서 이 순간 내가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다 하며 나폴레옹은 용서를 해주고 보초병의 어깨를 두들겨주고 사라졌습니다. 나폴레옹 장군의 배려에 이 초병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장군을 위해 충성을 다해 목숨을 바칠 것을 스스로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는 인간적인 근본을 벗어나지 않는 질서 속에서 서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처럼 병사의 잘못을 군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덕으로 관용을 베풀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충성하게 하는 아름다운 관용은 악인도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현 시국을 볼 때 국민을 따뜻하게 해주는 참나무 숲과 같은 밑불도 없고 당태동과 같이 세 가지 거울을 보는 노력도 없고 나폴레옹의 덕으로 관용을 베푸는 지도력도 없고 물주전자와 같이 몸을 수그려 가진 것을 다 내어주는 겸손과 배려의 정신도 없는 오직 돈과 권력 쟁취를 위해 싸움과 서로 비난만 하는 지도자들만 우글거리는 나라가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성 터여요 시간은 제가